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백송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제가 총 난이도 중에 별 5개 중에 별 2개를 줬지만요. 아무래도 백송고 친구들이 또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볼 때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 꽤 어려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올해 시험을 본 친구들도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볼 수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내년 2025학년도 백송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릴 건 뭐냐면 백송고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까지 생명과학원에서는요. 수능 특강이나 그 다음에 고3 수능 학평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 3점짜리 유형의 문제를 거의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얼마나 충실했느냐를 끝까지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너무 어려운 문항들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본 개념 공부를 몇 번이고 충실하게 하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문제 중에서도 기본적인 내신 기출 문제를 그 다음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범위도 적었어요. 염색체부터 사람의 유전까지였고요. 물론 논술형 2문항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논술형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객관식 23문항까지 총 25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총평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문제 정도가 살짝 중급 난이도긴 한데요. 그래도 타 학교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5문항 정도의 중급 난이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나머지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고 실수 없이 푸느냐가 중요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점대는 2명 정도인 거고요. 그 다음 평균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50점보다 훨씬 더 낮았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문항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생명을 좀 소홀히 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 보여져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25문항인데요. 염색체부터 감수분열까지 즉 사람의 유전 앞부분까지가 총 14문항으로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학생들이 꽤 까다로워하는 복대립이나 다인자도 기본 개념 그래프 문항 한 문항만 출제가 되고 끝났어요. 이 기본 개념 그래프는 최근에 타 학교에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고 내신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그 기본 그래프 문항이 많은 문항이 아니고 고3 수능 학평에는 거의 없는 문항이다 보니까 기본 개념 문항 다시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충실하게 봤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연관 형태의 문제가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만 이도 또한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나눠주는 내신 기출 문제나 단원별 문제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논술형 2문항도 감수분열에서 나왔는데요. 계산보다는 이제 설명을 요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분 점수가 조금 깎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 문항 분석도 계속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단지 조금 중급 난이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염색체와 감수분열 14문항 중에서요. 종상성 성별 찾기라고 해서 이제 염색체 그림을 그려주고 종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그리고 이제 성별이 뭔지를 묻는 문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기본 개념 문제는 이제 모든 염색체를 다 그려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성염색체나 상염색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제외하는 문항이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모든 염색체 다 그려주는 기본 개념 문제로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X염색체나 Y염색체나 상염색체 중에 일부를 제외한 그림 문제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에 백송고도 7번 문항에서 이제 성염색체를 X, Y 중에 하나만 표시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오답이 높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9번, 10번에 염색분치와 DNA량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나온다고 쳐도 이제 중급 난이도 형태가 돼요. 하지만 핵산과 유전자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유전이 11문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의 유전이 아무래도 앞에서 배웠던 혈액형과 연계성이 있는 문항을 출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19번에서 소량 수혈이나
혈액형 개념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또 앞부분 1학기 기말고사 때 혈액형 공부를 또 까먹은 친구들은 물론 이제 사람의 유전 가계도를 준비하면서 혈액형을 다시 공부할 수 있지만 소량수열, 혈청 이런 단어들이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델이나 쌍생아 문제도 출제가 안 됐고요. 가장 까다로운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21번의 혈액형과 단일인자 연관, 그 다음에 18번과 22번 그리고 23번에서의 우열 상성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형태라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던 중급 난이도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25학년도 내년 백성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부터 기본 개념 부분인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등급 맞으려면 당연히 이제 거의 100점에 가까운 걸 맞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좀 빼놓고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